자, 그 다음에 오늘은 주로 지상권 하고 법정 지상권, 그쪽에 오늘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요, 지상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해서 그 토지를 사용을 걸렸다. 자, 이러면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이게, 법률 용어대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으면요, 항시 이렇게 건저당, 같은 날에 건저당하고 지상권을 같이 잡아요. 은행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요 지상권은 건물을 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수학에 낮춰 받았어요. 2018에 6668. 자, 봅니다. 요 수학시험 그때 이제, 요걸 낮춰 받았죠. 낮춰 받아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가격이 얼마냐? 시세가 50만원인데, 후회 없는 선이 25만이다. 이래가지고, 낙찰을 제가 딱 곱하기 해서 25만 했습니다. 460만 곱하기. 그래가지고, 1억 1,500인데, 69만원 더 쓰였어요. 또 됐죠? 적당하게 잘 쓰였습니다. 인원도 여름 들어왔고, 그죠? 잘 쓰였어요. 그래갖고 후회 없는 25만원 곱하기 평수 해가지고 금액을 딱 쓰였습니다. 1등 했어요. 자, 1등 했는데, 요 땅을, 농지를 이렇게 이제 소유자가 담보를 잡힐 때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는 항시 이렇게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는데, 요 보다시피 건저당 플러스 지상권을 경남은행에서 이렇게 딱 합니다. 항시. 건저당 플러스 지상권. 알겠죠? 그럼 지상권은, 건저당은 뭐고, 지상권 뭐냐? 자, 봅니다. 등기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시되는가? 우리 건저당권은 등기부 등본에 얼구입니까? 가꾸입니까? 표제부가 있고, 가꾸가 있고, 소유권 걸리죠? 그 다음에 얼구에 보면은 이 건저당이 나옵니다. 건저당. 자, 얼구다, 그죠? 얼구에, 요 보면은 이제 담보해준, 대출해준 은행이, 자, 우리 은행은 이깁니다. 은행은 요 보다시피 건저당권 설정이다, 그죠? 3순위로 건저당권 설정했다. 그죠? 6월 14일에.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1억 7천만원. 그죠? 채무자는 변호사, 건저당권자는 경남 신협 이났더죠. 그 다음에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이 지상권은 항시 같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세트로. 지상권 같은 날입니다. 날인데 번호만 하나 떨어져요. 접수번호 늦으니까. 날짜는 똑같고. 목적은 은행에서, 은행은 이제 지상권자라는데, 은행을 지상권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 건저당권자, 지상권자, 요도 명칭을 좀 알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30년 동안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해서 이제 건물을 짓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놔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건저당은 건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요를 기억하세요. 건저당권 설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는 건저당 해놨는데, 항시 건저당권 설정이요. 정확한 문구는 지상권도 지상권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자가 안 들어서 경매였고 낙찰이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상권 크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민법에서 나왔다, 그죠? 민법에서 지상권자, 은행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걸렸다. 근데 은행은 이 소유 목적보다는 건물을 짓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항시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타인 토지의 이용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용의 물건이다. 지상권은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부동산 등기부 상에 설정한 것으로서 이는 약정 지상권이다. 이거는 서로 건저당권 설정 약서, 지상권 설정 약서 사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정 지상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 서로 약정해서 지상권 했다, 이 말이죠. 지상권은 말소 기준 등기 이전은 매수인의 낙찰자의 인수고, 이유는 소문 등기네. 건저당 앞에 있는 지상권은 인수가 되는 거고, 말소가 안 되고, 건저당 뒤에 지상권은 인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건물만 나온다. 낙찰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우리 창의적으로. 건물만 있는 것은 절대 낙찰 받지 마세요. 자,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입찰, 요거처럼 검색을 해보니까 건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건물만 나오고 금액 좀 큰 거 해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검색 해봅시다. 구독시험 가셔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다시, 이게 원위치죠. 소개가 해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 건물만, 여기 봅니다.
건물만 입찰 물건 제가 검색했어요. 이러니까 건물이 13개 나왔습니다. 그럼 13개 요거는 자 이렇죠. 건물만 매각, 건물만 매각, 건물만 매각. 땅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건물만 매각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 지분이 없고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단 이럴 수는 있어요. 법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월세가 모텔인데 한 월 다 뛰도 한 2천만 남아. 남는데 땅지로는 한 달에 한 5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00 남죠. 다 뛰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00건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건물만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무슨 말이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라.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모텔도 있어요. 모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죠. 그래 놓은 건물만 놓은 거는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냥 요거는 내하고는 요거는 궁합이 안 맞다 생각하고. 요것도 그렇죠. 모텔입니다. 모텔인데 땅 주인이 다 있어요. 요것들은 모텔이지만은 뭐 판대 지금 건물만 말이죠. 토지는 안 하고. 그럼 토지는 벌써 토지 소유자가 이 친구한테 소송해가지고 뭐 지로 내놔라 하고 판결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알겠어요? 철거당할 운명인데 모리에 지진 집인데 사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물만 매각된 것은 절대 안 산다. 일단 대전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쉽습니다. 건물만 있는 거는 우리 이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막 신경 안 쓴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구독션에 보니까 특수물건, 법정지상권 여지 있는 물건 막 해놨어요. 그래서 검색해보자. 그러면 이게 검색이 됩니다. 해보니까 74개가 이리 나오더라고. 토지만 매각, 건물만 매각,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러면은 토지만 매각된 거는요, 이렇습니다. 보통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놓았다 그런 것은요, 이런 것들은 금액이 땅이 1억입니다. 1억인데 건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1차에서 30% DC해 버리니까 감정은 7천만 돼요. 되고 낙찰가는 한 4천만 되고 1억짜리를 4천에 낙찰받아서 지로는 1억에 연 5% 정도 주택이면은 막 그렇게 청구가 돼요. 그거는 사례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법정지상권 여지 있는 물건, 자 구독션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특수물건에 법정지상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런 거 주로 이제 건물하고 토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전국을 검색하니까 많이 나와요. 이게 580만 건.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또 지상권 이야기가 나왔네. 법정권은 어려우니까 갈로 쌌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그죠? 지상권. 자, 이런 지상권 오는 요거를 그러면 무시하자. 나는 잘 모르니까 법정지상권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 나오는 거는 아예 그만 나는 통과시키자. 이러면 재미가 없죠. 이런 게 나야 이제 절반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냥 평범한 거는 많이 들어와요. 높게 낙찰되고. 이런 특수 물건들은 여러분 조금 배워놓으면은 거의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인원도 들어봤자 한두 명 밖에 안 되고, 아주 많이 떨어져야 낙찰받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거. 토지는 토지인데 뭡니까? 법정지상권 토지만 매각 해놨죠. 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죠?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가, 낙찰을 받아야 될 게 안 받아야 될 게 있고, 자 그런 거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그죠? 토지만 매각, 그럼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토지만 매각 해놨는데 이런 게 많아요. 건물은 건물인데 창고 화장실이다. 견사가 뭡니까? 개를 키우는 뭐 개집이 있다, 뭐 창고다, 화장실이다, 또 창고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콘테이너 두개 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거는 큰 대세는 지나는 거 아닙니다.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 되거든, 그죠? 치워주세요. 안 치우면은 뭐 창고 안에서 이런 건 왔다 가다가 네 번 왔다 가다가 다리를 또 차비면 됩니다. 그럼 다 허브로 접히니까.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돈이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한번 봅니다. 돈이 되는가. 자, 우리 3페이지에 우리 함안군 크는 거는 우리 부교재 1번 봅니다. 부교재 1편 한번 보세요. 열어볼 테니까. 자, 부교재 1편입니다. 함안군, 이거죠. 함안군의 대지다 말이죠. 건물은 빠지고, 대지인데,
보증금이 20%,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제가 보니까요, 보증금이 20%가 아니고, 이 10%입니다. 10%. 우리 창원지방법원은 아직까지 10% 하고 있는데, 이게, 20%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꿔놓겠는데, 바꿔놓은 것 같다.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일 많이 떨어졌어요. 누구는 미납하고, 10% 띄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거죠. 용도 지역은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건데, 지금 경매에서 빠진 거는 제시에 창고 화장실, 알겠죠? 이게 빠졌다. 그러면은 이게 빠진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이 왜 미납을 했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삼천이 낙찰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게 일단 문제예요, 이게. 가등기가 선순위 있으니까, 요게 누가 경매를 였는데, 가등기가 뜻대어지니까, 요건 나중에 낙찰받으면요. 물론 낙찰받으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게, 만약에 환경지구 확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가등기에 있는 사람이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내게 없어지고 자기가 또 이름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뭐 내게 마수돼 버리죠. 이전이. 그래서 사면 안 되겠어요. 요거는, 돈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지금 가등기가 있는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가등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 구독시험 보겠습니다. 18회 3, 4, 9회.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것은 항시 경매계장님이 이렇게 매각문구 명예서에 딱 써놨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안군을 눌러보니까, 그죠? 눌러보니까 요 화면인데,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봅니다. 보니까, 뭐, 아까 창고, 화장실 이런 건데, 자, 보세요. 뭐, 이거다, 그죠?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있다. 창고, 화장실이 몇 평이 있다. 이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 모양새는 지금 이렇습니다. 요리 돼가지고, 기업 이행하는 것은 보통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제3자 소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 제3자 소유니까 요거는 경매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낙찰 받으면은 이 제3자 보고 빨리 철거해 주세요. 그럼 철거하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은 결국은 이제 다툼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붙으면은 요 기업이나 이행 갖고 있는 사람은 지료를 줘야 돼요. 너무 따면 공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지료는 이 주택 같으면은 연 4.5% 정도, 5% 정도 지를 주라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 받으면은 뭐 연 4.5%인데 예로 1억짜리를 2천에 받았다. 그럼 2천에 4.5%냐? 2천만 원에 그거 아닙니다. 아이고 1억에 연 4.5% 주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1년에 450만 원 주라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 받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까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요 딱 되어 있어요. 이때 있죠. 인수죠. 말소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순위 가등기는 여러분들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계장님이 말소 시켜주는가 안 시켜주는가 그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보니까 우리 매각명세죠. 이 제일 중요한 서류죠.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경매에서 바이블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매각명세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요 보면은 요 보면은 자,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구 순위 3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멸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만수 안 주겠대요. 그래서 토지만 매각하는데 제시의 건물은 매각이 제됐다. 타인 소유더라. 이 말이죠. 감안한 감정평가이다. 각구 순위 3번 이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입니다. 만약에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다시 본등기를 할 때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사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담보 가등기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설정처럼 그런 경우는 쓰라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요것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예로 낙찰을 받으면요
받으면은 요 감정 가격이 있죠. 여기 있는 9,847만. 요게 따라서 곱하기 지료를 달라고 합니다. 지료는 보통 주택은 연 한 4.5% 막 그렇게 외우세요. 4.5% 받는다. 감정 가격에. 알겠죠? 내가 낙찰가를 30% 받았다. 낙찰가 아닙니다. 감정 가격에 연 4.5% 정도 청구하면 법원에서 주라고 판결 놓습니다. 그럼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크게 뭐 인수 때문에 이거는 가등기, 그죠? 가등기 선순위 이 가등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받으면 안 된다, 그죠? 선순위 가등기 문제가 돼도 된다 이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 대곡면 크는 것은 우리 부교재 2번 봅니다. 2번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에 440. 이 부교재 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 가지고 낙찰 안 된 거는 잘 체크해 놨다가 답사단 가보시고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봅니다. 자, 여기도 뭐 이나세요? 답인데 법정상권 문제가 있단 말이죠. 토지만 명하겠다. 1600인데 400대 말이죠. 자,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나죠. 열어보니까 농지인데 200평인데 건물은 매각제. 아이고, 건물이 매각제라. 그래서 이리 보니까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건물이 뭐가 있죠 지금? 이 멍멍이죠, 멍멍이. 그죠? 이 멍멍이가 있다, 멍멍이. 이 멍멍이는 매각제, 알겠죠? 매각제. 계집도 매각제에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요 보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 요런 것들이 있다만,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큰 면적이 보면 그건 없죠? 그럼 길은 이렇게 쭉, 조금 노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 지도를 보니까 길을 조금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여기에 자, 길이 있죠. 이게 길이 물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은 길에 여기 보면은 두 개 있죠. 여기 이제 법지상권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대시에 지장 없는 거예요. 뭐 gen사이권 이런 거는 주인 보고 조금 내가 이제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지료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좀 이동해 주면 좋겠습니다. 점잖게 하면서 통화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 또 뭐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창고에 있다. 창고, 그죠? 창고가 있답니다. 18에 10663 창고가 있다. 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제시에도 보니까 요거도 뭐 컨테이너가 뭐 있대. 요거도 컨테이너 두덩 있다. 컨테이너 두덩 있는 거는 별 문제 없죠, 그죠? 그거는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9페이지 봅니다. 9번. 자, 오늘 할 주제가 요겁니다. 아까 우리 지상권을 배웠는데 법정 지상권은 뭐냐? 조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대요. 민법에 이런 법정 지상권 조항이 있다 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가 안 되면은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3일째는 저당물의 경매에서 토지 소유자가 다 됐대요. 건물하고. 그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이게 법정 지상권 요건은 이 요건이 되려고 하면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대요. 첫째로 토지를 건지당 설정할 때 미리 건물이 준다. 미리. 그죠? 미리. 이게 건물이 미리 건물이 존재되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조당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이 동일이네. 동일. 그러니까 땅도 갑이고 건물도 어리고 이런 데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에서는 건물이 매각제됐다 하는 것은 90%가 다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90%가 안 물어보시다. 어떤 가든이 좋은 게 있어요. 가든이 있어가지고 이 가든이 10억 주도 안 판다. 뭐 이런 가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씨를, 자, 이 가든이 이런 가든이 있어요. 있는데 이 음식점에 대해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이게 땅은 남동생이고
건물은 누나 겁니다. 사이가 좋으면 문제 없는데 사이가 나빠졌어요. 나머지 미국 이민 가면서 팔 앞에서 황경진한테. 자, 미스터 황이 가든 보고 소송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은 누나는 꼭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상권이 있어야 뭐 법상권이 있어야 자기가 건물을 존치가 되는데 아까 우리 법상권의 요건이 뭐가 있었죠? 동일인 아까 있네. 동일인 소유권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소유자가 다르면은 무조건 철거해야 돼. 소유자가 바뀌면. 자, 이해됐습니까? 소유자가 같은다 이면다. 민법에서 나오는 법상권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리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주한테 좀 힘을 실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철거 안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판례에서도 나온 간섭상의 법정지상권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에 속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그죠?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지단다. 그게 동일인 소유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죠? 동일인 소유자. 땅하고 건물하고. 자, 그래서 우리 간섭상의 법정지상권도 선임 요건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야 된다. 그죠? 이야기입니다. 여기라야 되지. 소유자가 다르면은 무조건 철거고 동일한 소유자일 때 나중에 토지가 그 다음에 환경에서 팔렸다든지 경매됐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소유자 다르면 무조건 철거입니다. 소유자 다르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중에 하나가 소유자가 달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 특약이 된다.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되는 거죠. 건물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가는데 특약이 없다 그죠?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간섭상 지상권은 관습은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관습상의 법상권이 성립하는가? 사례를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례는 대지와 소유와 같은 의미가 건물은 존치, 대지와 건물 소유 다르면 건물은 철거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의 754. 자, 16의 754 경매는 자 봅니다. 어창구 대산면 갈전입니다. 그죠? 갈전리 요 경매는 보시면은 뭐 토지는 판대요. 토지만 명하고 건물은 안 판다 이 말이죠. 건물은 안 판다. 자, 그럼 토지만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1차에서 팔렸네요. 여기 있는 건물, 요번 건물 있죠? 건물. 요 건물은 요 보면은 건물은 지금 여기에 매각이 제외됐어요. 그러면 요것만 팔겠다 이 말이죠. 건물은 빠졌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존치냐 철거냐 따지는 것은요,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도 소유자가 여시고 요거도 여시라. 알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건지당을 잡히고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소유자죠. 그럼 낙찰 받으면은 요 여시가 없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미스터 황이 되면은 황하고 여시하고 다른 사람이죠. 이럴 때는 요거는 철거입니다. 아, 같은 사람이죠 지금. 아니 원래 같은 사람이죠. 요 여시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요거를 누가 황씨가 낙찰을 받아도 요거는 건물이 존치로 가는 거예요. 존치. 자, 됐죠? 같은 사람이니까 존치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나온 거 요거는 이제 철거입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땅하고 건물은 다르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1차에서 800만짜리가 5,600 팔렸어요. 왜 그럴까? 16에 644 봅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철거를 당해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좋아요. 한 2억 주고 지은 겁니다. 땅값은 800밖에 안 되는데 촌에서 싼데 건물은 이제 신축 건물이니까 아주 값이 비싸. 자, 봅니다. 뭐 판다고요? 땅만 판대. 건물은 안 판대요. 여기 있는 건물은 안 팔고 밑에 깔린 땅만 사는 말이죠. 땅만 팔겠다. 건물은 요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차에서 몇 명 넘죠? 아따, 많이 들어왔어요. 26명이 들어와가지고 5,600 팔립니다.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26명 5,600씩 800만짜리가 5,600까지 팔립니다. 왜냐? 이게 건물이 2억짜리인데 이 건물을 땅을 내가 사면은 이 건물은 지금
돈 주고 2억 주고 진 집을 철거해야 되니까 내한테 쥐로 주고 철거도 지동가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내한테 돈 1,000만 원도 받고 너가 주는 게 편하겠죠. 2억 주고 찐 거는 막 무시해피고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은 이게 그래서 수문에서 나왔고 안 그러면은 이 건물 주인이 방업체를 한다고 1등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쫓겨나올 바에는 그죠 2억짜리 뭐 철거 당할 바에 내가 좀 높게 날 받아서 막 땅을 지어야 되겠다. 본게 보는 손도 많아. 그래서 자기가 들어간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이 낙찰받은 같은데. 본인이 낙찰받은. 그거는 모르겠다. 이름이 이제 민씨인데 민씨도 많으니까. 자 일단은 이 지금 경매된 거는 토지만 경매되고 요거는 경매 안 됐죠. 근데 여기에 낙찰이 이제 여기에 내가 예로 이 두 사람이 소유자가 가슴이 틀린 거죠. 틀리죠.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예로 황유로 바뀌면은 이 당초에 틀리니까 요거는 철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틀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철거 대상이 된다. 이 건물은.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건물주가 역주고 진 건물주가 들어오는지 안 그러면 땅 주인이 들어온지 좌우지간 이거는 철거 대상이 된다. 소유자가 다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철거는 누가 합니까? 소유자가 철거해야지. 지도주 철거해야지. 소유자가. 소송 걸면은 철거하라 소송하면은 판사님이 철거하고 니 돈 주고 다 철거하고 수거해서 다 가지고 나가라 이러거든요. 그럼 지가 이제 뜯어 나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 거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사파동도 2층짜리 집인데 주로 지하가 있으면은 1,500만 들어가고 지하가 없으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철거 비용 됩니다. 2층짜리 집이. 그래서 요것도 아마 이렇게 찔러 그러면 뜯으러 그러면 뭐 한이 좀 들겠죠. 1,500 가까이 들 겁니다. 1,500. 자, 그다음 봅니다. 지금까지는 지상권, 법지상권이 나오는데 구분 이상을 했어요. 자, 이거는 그겁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논에 보면은 뭐 논 중간에 뭐 철탑이 막 지나가고 이러죠. 공중에 뭐 80m 위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논 위에 지나가면은 보통 한전에서 그 지로를 주고 철탑이 다음에 없을 때까지 평생 없을 때까지 100년이든지 50년이든지 지로를 주고 구분 이상권이 등기돼요. 그럼 요거는 건전항보다 날짜상 시간상 앞서든지 건전항보다 뒤든지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는 말소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요거는 써놨죠. 도시철도법에 안 등기 규칙을 보면요. 경공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구한 경우에도 말소를 할 수 없다. 알겠죠?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요런 사례냐 하면은 최근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2억짜리 이런 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18에 2893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논에 철탑 지나간다고 밀양에서 난리 났죠. 뭐 나중에 뭐 들어눕고 난리가 났습니다. 작업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합의가 되었는가 요새는 조용하네. 자 봅니다. 임야인데 임야 경매가 쭉 들입니다. 밀양에서 2300평인데 벌써 그림에 보니까 철탑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지나갈 때 이 공짜로 안 된다. 너무 땅에 지나갈 때는 이 한전에서 벌써 돈을 어느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철탑을 세웁니다. 철탑 저 보이죠? 보이죠 이게? 철탑을 세운다.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다 짓는 땅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여기 올라가는 땅이죠.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거. 그런 데는 이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등기로 보면 이났어요. 등기를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이게 구분 지상권. 그죠? 구분 여기네 지상권 해갖고 한전에서 여기서 한전에서 지로를 546만 주겠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 해갖고 또 한전에서 뭐 지표면 뭐 짜고 저고 뭐 상공 그죠? 여기에 또 요것도 인수고 두 개 다 인수죠. 왜냐 그러면은 건전항보다 앞에 있는 두 개니까 지상권, 구분지상권 인수고 또 이거는 은행에서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건전항 지상권. 요거는 그냥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이거는 소멸되는데 요놈 두 개는 어떻습니까?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분지상권 이게 선수 당연히 인수인데 이놈이 여기에 갖다 있어도 이거는 인수입니다. 요것처럼.
알겠어요? 네. 구분지상권은 앞집에 가나 뒤로 가나 시간성으로 앞서나 뒤서나 요거는 써놨죠. 구분지상권은 그죠? 도시철도법에 의한 등기 규칙에 보면은 경공매로 인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촉구한 경우에도 말소를 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정보다 건지당보다 뭐 앞에서 무조건 인수고 건지당 뒤에 구분지상권이 있으면은 지상권도 해제해야 되죠. 그러나 구분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재미납니다. 우리 경매에서 강제경매와 법이상권이 있고요. 임의경매와 법이상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자, 봅니다. 우리 강제경매와 법이상권은 어떤 경우냐 해놨어요. 그럼 요거 보면은 뭐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쓰라는데 한번 봅니다. 내용을 봅니다. 이 해남군에 자, 건물만 경매해 놓으면 산다. 안 산다겠죠? 그런데 낙찰되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04-7620 월세가 100만원씩 나오니까 아까 했죠? 월세가 100만원씩 500만원 낙찰받는데 월세가 100만원 놓으면은 낙찰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죠? 500 낙찰받고 월세 100만원 놓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사건 번호가 04-7620 한번 봅니다. 7620. 자, 여기 보면은 이 사건에서 해남군에 이게 건물만 매각됐어요. 자, 이 사건입니다. 토지는 빠지고 건물만 매각한다고 우리 안 사놨겠죠? 네. 자, 근데 이게 여기에 안 사야 되는데 요게 앵콜 단란 주점에 마담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완전 영화배우 막 뺨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요 마담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게 건물이 경매에 나옵니다. 2,700원 떨었어요. 떨었는데 월세가 얼마냐 하니까 500에 월세가 100만원입니다. 월세 100만원. 그럼 500만원 낙찰 받아가지고 월세 100만원 받으면 보증금을 받으면 지돈 다 꺼지죠. 그러고 월세 1000만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건물이 법정상권이 성립하면은 건물이 존치가 되면요 보통 15년에서 30년 동안은 월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거 아닙니까? 500 낙찰 받아가지고 500 보증금 받으면 지돈 들어간 거 다 해소되는 거고 월세 100만원씩 받으면 한 30년 월세 100만원씩 받아보세요.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내 돈 들어가도 없는데 월세 100만원씩 매달 들어와. 기분 떼기 좋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는 우리 고수가 요거를 사고 싶어 했어요. 낙찰 받았어요. 1등 됐어요. 자, 1등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판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옛날에 이랬어요. 고수 낙찰받을 때 강제 경매로 인해서 간섭상해 분상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락 당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 하고 있으면 족하다. 강제 경매에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에 소유자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취지의 대부분 판결은 요것은 이제 변경하겠다. 근데 그때는 이게 이제 낙찰 받을 때는 이 강제 경매 경락 당시에 낙찰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났어요. 내가 낙찰 받고 이를 본게네 대금 납부시를 보니까 소유자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고수는 대금 납부 시에 같으면은 이거는 건물이 존치가 되는 거고 법이나 성립한다. 낙찰 받자. 500을 받으면은 월세가 100만원씩 나오는 거다. 그럼 좋은 거죠? 이렇게 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잔금을 딱 치렀는데 이 신씨가 받았네요. 잔금을 치렀는데 요 유씨가 기분 나빠. 왜 나쁘나? 그러면 마담하고 그동안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마담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신씨한 낙찰 갈 때 마음이 깎였어. 그 기분 나쁘죠? 저 마담 내가 가면 막 주인이 오셨다 손님 맞으려 하고 난리가 하더니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다고 신씨한테 그만 마음을 돌리는 거야. 기분 나빠요. 에레기 안 되겠다. 제가 너무 철거식이 되겠다. 소송한 겁니다. 유씨가 원고됐어요. 원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줍니다. 자, 이났네요. 강제 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이게 이제 2012년도 아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아주 이게 이제 크게 바뀐 내용입니다. 강제 경매인데 여기에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인해서 그 절차상 매수인, 낙찰자한테 이전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상 불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래. 가압류.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래요. 공사의 7620 요 사건은 대금 납부 시 옛날에는 요리 했는데 이게 아니래요. 이놈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고 판례가요. 이 당시로 보자. 이 당시로. 이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사람이 같느냐 틀리냐 다르죠. 가압류 당시에 다르니까 건물 요놈은 철거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 판례는 언제 기준한다고요?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2012년도 요 판례에서는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를 기준한대요. 무슨 말이죠? 소급해서 가압류 당시를 한다. 자, 그러면은 17에 50927 잠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2018에 2587호 봅니다. 그럼 요거는 요것도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2018에 2587호 한번 봅니다. 이거 돈 될 것 같아요. 한번 봅니다. 2018에 2587호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 여러분 부교재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부교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부교재 3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그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요도 한번 봅니다. 자, 대지가 140평이고 건물은 안 한대요. 건물은 안 하고 이게 4천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은 경매에서 빠지고 토지만 낙찰받겠다. 자, 건물이 어떻습니까? 좀 괜찮죠? 뭐 그런 뜻은 괜찮습니다. 이게 한 1억 주고 찡입니다. 최저 원가가. 여기네 요 보니까요. 자연 녹지의 자연 칠학주 용도주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값은 자, 요겁니다. 요거. 땅값은 여기 땅값이고요. 여기 땅값이고 매각에서 건물이 제외되기 때문에 8,200으로 요거를 1차 가격으로 합니다. 1차 가격. 알겠죠? 1차 요겁니다. 그래서 1억 1,000인데 요거에 보면요. 1차 가격은 8,200이었어요. 왜 하느냐? 요 건물이 여기서 매각이 제외돼 버렸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건물을 좀 다운, 한 30% 정도 다운식입니다. 보통 20-30%.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이 매각 제외되는데 내가 요 낙찰을 예로 4천이나 받으면은 지로는 자 봅니다. 낙찰을 요때 받는다 치자. 요때 받으면은 지료는 요거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연 몇 프로요? 주택이니까 4.5% 에서 뭐 5% 봅니다. 5% 부만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4%, 4.5% 5% 받는다. 그러면 1억짜리가 5% 받으면은 연 500만원 주라 이만 지를 연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12달 하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 주라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달 40만원. 그럼 뭐 4천만원 정도 낙찰 받아가지고 한 달에 40만원 지로를 받으면은 일단은 괜찮죠. 그죠? 우리가 1억에 해봤자 한 달에 15만원 받을 건데 4천 것도 뭐 한 달에 7만원 정도 받을 건데 지로를 40만원씩 매달 받으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내가 제외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땅이 이놈 땅 등기부가 김씨인데 건물은 박씨라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보통 매각 제외됐다 하는 것은 땅하고 건물하고 소리 달라요. 그래서 이 건물이 빠진 겁니다. 같으면은 그때 이 판결은 이승생님이 경매 넣을 때 땅하고 건물 같이 경매 닦아냈습니다. 거의 99%가. 알겠죠? 그럼 건물이 빠졌다 하는 것은 소유자가 다르니까 압류도 안 되고 그냥 이제 판결문은 채무자가 딱 여기 소유자 김씨밖에 안 되니까 요밖에 경매를 못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잘 봅시다. 요거를 낙찰을 받아 가지고 예로 한 4천만원 정도나 4,300에 낙찰 받아서 일단 1억 1,000만원에 지를 받으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매각 제외된 게 이게 만약에 철거 대상이다. 예로 존치가 돼도
한 40만 원씩 매달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철거되면 어디 됩니까? 철거되면은 이 사람이 또 바쁘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지 돈 주고 철거해야 될 판이기네. 고마 담은 1,000만 원도 주고 사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철거냐 존치냐 따지야 되는데, 그거는 요게 소유자가 김씨인데, 땅이 땅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기부가 이게 김씨인데, 건물이 건물을 찾아보니까 박씨더라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법정상권이 성립 안 한다 합니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철거다. 철거. 무슨 말이죠? 성립 안 한다. 성립하면은 건물이 존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존치보다는, 존치는 그냥 한 달에 40만 지르만 받는 것보다는 철거하러까지 나오는 게 그게 더 좋아요. 그럼 철거하면 지가 바쁘죠? 그럼 내 땅을 내 사촌주 산 거를 지가 8천에 사겠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만 내 건물을 1억짜리인데 여기 한 1억짜리 주면 되니까 그만 요걸 그만 당신이 그만 싸게 내줄 테니까 한 돈 1,000만 주고 막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은 싸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값 4천, 건물값 5천 가지고 2억짜리 토지 건물 2억짜리를 삼키는 겁니다. 4, 5천 가지고. 그죠? 괜찮죠? 자,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제 경매는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강제 경매는 언제 기준? 이 날짜 기준입니까? 잔금 넣을 때 기준입니까? 이 가압류할 당시입니까? 이때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게죠. 가압류 말고 요 중간에 건저당이 있으면은 요걸 더 기준한대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강제 경매는 가압류를 기준하는데, 만약에 가압류가 또 없을 수도 있죠. 강제 경매 이런 거는. 그때는 요거를 기준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우리 꼭 가압류를 하고 강제 맺고 이래 안 합니다. 보통은 그냥 내 같으면 가압류 안 하고 괜히 두 분 더 한다 그죠? 그냥 강제 경매 딱까지 있습니다. 판결문 있으니까. 였는데 앞에 건저당 있으면 언제 기준한다고요? 이날로 기준한대요. 건저당을.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판결을 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뭐 간단해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는 강제 경매 중인 대지 1억 1,100만 원인데 4,200만 원에 지금 유찰하고 지정이죠.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낙찰 시 매각 제외된 건물 감정가 108원 철거 또는 존치하느냐. 그거는 건축물 대장이나 여러 정황을 봐가지고 건물이 땅 주인과 같으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다르면은 철거가 되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강제 경매로 토지와 건물사가 병돼도 그 이전에 저당권을 기준으로 간섭상을 판단한다. 이런 또 판결이 또 나왔어요. 지금 요거 판결은 요놈의 판결은 2012년 나왔어요. 이게 강제 경매는 가압류 당시를 본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2012년 나왔고, 조금 지나가지고 2013년도에 또 무슨 판결이 또 나옵니다. 강제 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령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한 간섭상 법상권이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라고요? 저당권. 이 저당권 크면은 99.99%가 건저당입니다. 은행에는 저당권이라고 없어요. 저도 은행에서 3-4년 했는데 저당권 설정된 거는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수만 건을 봤는데 저당권은 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용어는 저당권 해놨는데 실제 등기부에는 저당권이라고 기표 안 되고 뭐라 쓴다고요? 건저당권. 그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건저당권 설정 당시로 만약에 가압류 이전에 건저당이 있으면은 건저당을 기준한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16에 690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16에 690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690이. 자, 봅니다. 뭐야? 자, 이거 보면요. 진주의 물건 번호가 1번. 자, 여기 보면요.
진주에 건물은 빠졌는데 건물은 매가 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강제경매일 때는 이제 만약에 가운데 가압류가 있으면은 가압류 당시를 보면 되고 가압류 이게 없으면 뭡니까 또 이거를 본다. 2013년 5월 6일자로 본다. 입니다. 5월 6일자에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갖는가 그걸 따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임의경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이제 복잡합니다. 임의경매는 어떻게 되냐? 이건 5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 강제경매는 가압류 당시를 따진다. 그죠? 따지고 그 앞에 건전항이 있으면 건전항 당시에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느냐 틀리느냐. 틀리면 적어, 같으면 존치 따진다. 간단하죠? 그럼 임의경매는 5가지인데 요거는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